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주명리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12신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2신살은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신살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신살은 일지 또는 연지의 삼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삼합이라는 것은 사주에서 특정 지지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말하는데요. 크게 4가지 삼합그룹이 있습니다. 인호술, 사유축, 해묘미, 신자진 이렇게 4가지 삼합이 있는데 내 사주가 이 중 어느 삼합에 속하느냐에 따라 12신살의 방위와 의미가 결정됩니다. 그럼 12신살의 방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일지가 사유축 삼합에 속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 북쪽은 육해살, 동쪽은 재살, 남쪽은 연살, 서쪽은 장성살로 방위가 정해집니다. 각 방위에 따라 12신살의 성격이 달라지며 이를 통해 방향을 선택하거나 상황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신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2신살은 단순히 기흉을 판단하는 것 외에도 방향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권을 구매하려고 할 때 반한살이 있는 방향으로 가서 사면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사를 할 때도 반한 방향이 길하다고 여겨지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특정 12신살의 방위를 참고합니다. 신께 기도할 때는 육해살 방향을, 조상께 기도할 때는 천살 방향을 보고 기도해야 한다고 전해지죠.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신살의 해석은 사주의 전체적인 구조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현대에 와서는 과거의 일부 해석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여성의 장성살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대에는 그런 해석이 더 이상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신살은 각 신살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겁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겁살은 겁탈당하다, 빼앗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재물, 인간관계, 건강 등 여러 면에서 손실을 암시하는데요. 갑작스러운 위협이나 위험, 예상치 못한 변화와 혼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살이 있을 때는 특히 금전 관리에 신중해야 하며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재살입니다. 재살은 재앙이나 불운을 나타내는 신살로 질병, 사고, 재난 등의 불운이 찾아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금전적 손실이나 사업 실패의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죠. 따라서 재살이 있을 때는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위험한 활동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천살은 하늘의 재앙을 의미하는 신살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재난이 발생할 수 있으며 권위 있는 사람과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신살이 작용할 때는 신중한 행동과 결정이 필요하고 특히 윗사람과의 관계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살은 땅의 재앙을 의미합니다. 재물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안정성이 떨어지고 변화가 많을 수 있습니다. 지살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나 투자에 신중해야 하며 안정적인 선택을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살은 해당 연도의 불운을 나타내는 신살로 그 해의 전반적인 운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불운과 어려움을 의미했으나 현대적인 해석에서는 개인의 매력, 화려함, 예술적 재능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연살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해의 사업이나 직장에서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운세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미루고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연살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는데 매우 능숙하고 감성과 표현력이 뛰어납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을 꾸미고 남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며 이러한 특징을 활용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시기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호색이나 유흥과 관련된 부정적인 의미로 여겨졌지만 현대에는 개인의 매력을 발산하고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는 시기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살이 작용하는 해에는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매력과 예술적 재능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월살은 해당 월의 불운을 나타냅니다. 이 신살이 있을 때는 그 달의 운세가 좋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인간관계나 감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살이 작용할 때는 감정 조절에 신경을 쓰고 중요한 인간관계를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합니다. 망신살은 명예나 지위를 잃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신살입니다. 사회적 평판이 나빠질 수 있으며 실수나 실패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망신살이 있을 때는 언행에 더욱 주의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성살은 리더십과 성공을 나타내는 신살입니다. 이 신살이 있을 때는 직장이나 사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만심이나 과도한 욕심으로 인한 실패도 함께 조심해야 합니다. 장성살이 강하게 작용할 때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과도한 욕심을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한살은 변화와 이동을 나타냅니다. 이 신살이 있을 때는 거주지 변경이나 직업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불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반한살이 작용할 때는 변화에 대비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마살은 이동과 여행을 나타내는 신살입니다. 역마살이 강하게 작용하면 잦은 이동이나 여행이 있을 수 있으며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가 많아지지만 안정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동 시 안전에 주의하고 안정을 추구해야 할 때는 무리한 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해살은 6가지 해로움을 나타냅니다. 이 신살이 있을 때는 다양한 방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건강과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육해살이 작용할 때는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인간관계를 조심스럽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화개살은 종교나 학문과 관련된 기운을 나타내는 신살입니다. 화개살이 있을 때는 학문이나 종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지만 반면에 현실과 동떨어진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살이 작용할 때는 현실적인 판단력을 유지하고 과도한 몰입을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각 신살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면서 이를 자신의 성향과 잠재력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신살이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지만 일부 신살은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신살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예시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성살은 리더십과 성공을 나타내는 신살로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직장에서 성공하고 승진할 확률도 높죠. 예를 들어 일지에 장성살이 있는 사람이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하여 임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장성살은 개인의 능력을 인정받고 리더로서의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한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한살은 출세와 승진을 의미합니다. 이 신살을 가진 사람은 인품이 중후하고 대인관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반한살이 있는 사람이 정치계에 입문하여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반한살은 사회적 성공과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신살입니다. 역마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에서는 역마살이 여행과 이동, 새로운 경험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해외 진출이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마살이 있는 사람이 해외 지사장으로 발탁되어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마살은 변화와 이동을 통해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신살입니다. 화개살은 학문이나 종교, 예술 분야에서의 재능을 나타낼 수 있는 신살입니다. 이 신살을 가진 사람은 깊은 통찰력과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개살이 있는 사람이 뛰어난 예술가나 종교 지도자로 성공하는 경우가 있죠. 이처럼 화개살은 개인의 내면적 깊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거나 영적인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신살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살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지만 학업운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책상을 천살 방향으로 두고 공부하면 길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천살이 있는 학생이 대학 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천살은 적절히 활용하면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신살입니다. 이러한 예시들을 통해 12신살이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전체적인 사주 구조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개인의 노력과 선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호술 삼합을 기준으로 한 12신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지지에 해당하는 신살의 의미와 특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호랑이의 기운을 상징하며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인에 해당하는 신살은 지살로 부동산이나 재물 관련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살의 영향으로 인해 중요한 재정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묘지지입니다. 묘는 토끼의 기운을 상징하며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묘에 해당하는 신살은 연살로 그 해의 전반적인 운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살의 영향을 고려하여 그 해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지지는 용의 기운을 상징하며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성향을 나타냅니다. 진에 해당하는 신살은 월살로 그 달의 운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월살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그 달의 중요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은 뱀의 기운을 상징하며 지혜롭고 직관력이 뛰어난 성격을 나타냅니다. 사에 해당하는 신살은 망신살로 명예나 지위와 관련된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오지지는 말의 기운을 상징하며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을 나타냅니다. 오에 해당하는 신살은 장성살로 성공과 승진의 기회가 많을 수 있습니다. 장성살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리더십을 발휘하고 승진의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는 양의 기운을 상징하며 온순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성격을 나타냅니다. 미에 해당하는 신살은 반한살로 출세와 승진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신살을 통해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고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신지지는 원숭이의 기운을 상징하며 영리하고 재치 있는 성격을 나타냅니다. 신에 해당하는 신살은 역마살로 잦은 이동과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역마살의 영향을 잘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는 닭의 기운을 상징하며 정확하고 꼼꼼한 성격을 나타냅니다. 유에 해당하는 신살은 육해살로 다양한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술지지는 개의 기운을 상징하며 충성심과 의리가 강한 성격을 나타냅니다. 술에 해당하는 신살은 화개살로 종교나 학문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 신살을 통해 영적이거나 학문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해는 돼지의 기운을 상징하며 온화하고 관대한 성격을 나타냅니다. 해에 해당하는 신살은 겁살로 예상치 못한 변화와 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겁살의 영향을 미리 인식하고 대비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지지는 쥐의 기운을 상징하며 지혜롭고 근면한 성격을 나타냅니다. 자에 해당하는 신살은 제살로 재물과 관련된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재정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지지입니다. 축은 소의 기운을 상징하며 성실하고 참을성 있는 성격을 나타냅니다. 축에 해당하는 신살은 천살로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재난에 주의해야 합니다. 천살의 영향을 인식하고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인호술 삼합을 기준으로 한 12신살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신살들은 단순히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도 많습니다. 주요 신살의 활용 사례와 이 신살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신살은 과거에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었으나 현대적 관점에서는 다양한 긍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망신살의 주요 장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인관계 및 소통 능력입니다.
망신살이 있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들은 사람을 대하는 일에 유리하며 타인과 함께하는 업무나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타인의 관심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성이 좋아 넓은 인맥을 형성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사회적 활동이나 협업이 중요한 분야에서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기 대처 능력입니다. 망신살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순간에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성공으로 전환하는 데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 적응력과 변화 수용성입니다. 망신살이 있는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이들은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며 유연한 사고방식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는 데 능숙합니다. 이러한 적응력은 특히 변화가 빈번한 현대 사회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발전 기회입니다. 망신살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신살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학습의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개인의 발전을 촉진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망신살은 과거에는 부정적으로 여겨졌지만 현대적 해석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성살의 활용 사례입니다. 장성살은 리더십 개발과 승진 기회를 포착하는 데 매우 유리한 신살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성공적으로 이끌고 그 결과로 승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장성살을 통해 개인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조직 내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마살입니다. 현대적 해석에 따르면 역마살은 해외 진출이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데 유리한 신살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기업에서 해외 지사장으로 발탁되어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역마살의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화개살도 중요한 신살 중 하나입니다. 이 신살은 학문, 예술, 종교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화개살이 있는 사람이 뛰어난 예술가나 종교 지도자로 성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화개살은 깊이 있는 통찰력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특정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은 겁살입니다. 겁살은 위기 관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구조 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겁살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대응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환살의 활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반환살은 출세와 승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신살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계에 입문하여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환살을 가진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사회적 성공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살입니다. 천살은 학업운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천살 방향으로 책상을 두고 공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천살의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학업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제 12신살의 활용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주 구조와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12신살은 개별적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사주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선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살이 주는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올바른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신살의 의미와 영향이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적 맥락에서 신살을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2신살은 운명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 개인의 잠재력과
성향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나아가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